정상화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열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원내대표들은 서로 극적 타협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잠깐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정국을 일으킨 잘못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분과 그리고 위원수 부분을 조정하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을 추인했습니다. 오늘부로 상임위에는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등원하고 복귀하겠습니다. 국회의 나머지 의사 일정과 관해서는 앞으로 추후 원내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승리자가 되신 나경원 대표와 자유한국당, 그리고 처음부터 승리자로 온 오신환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재희 변호사님, 지난 24일에 의총에서 퇴짜를 맞았을 때에 비하면 오늘 상당히 표정은 밝아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정말 나경원 리더십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어떻게 원내대표의 합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느냐. 혹시 네. 그것은 황교안 당대표의 뜻이 아니었겠냐.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갈등, 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한국당 내에 존재하는 리스크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모습은 굉장히 그때보다는 굉장히 당당하고 밝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지금 이렇게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기로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네. 움직임은 결국은 나 원내가 주도해서 이제 이렇겠다. 이 정도의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차후에 어떤 그런 국회 일정 같은 것들은 어쨌든 원내대표들끼리의 그런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 부분에서 여전히 내가 이제 원내대표로서 어떤 그런 의원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네. 자신감을 다시 한번 표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본인의 입에서도 협상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 또 흔쾌히 의원들이 추인을 해줬다는 말을 전과 달리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쪽에 빛이 쏘여지면 또 한쪽은 그늘이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쪽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던데요. 김 교수님,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사실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 거의 모든 것들을 걸 정도로 올인했다 해도 과언이 네.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정개특위 위원장이 심상정 위원장이 사실은 선거제도 개편을 끌고 오는 주요 핵심 축 중에 하나였는데 심상정 위원장이 교체되고 나면 이 정개특위가 연장되는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네. 과연 정상적인 과정으로 과거에 의결했던 선거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측면들을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결국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당들과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가능성 꿈을 꿀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협상 과정들을 보니까 사실상 한국당이 원하는 측면들의 손을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일정 부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꼭 지켜내고 싶은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검찰개혁의 방점을 두고 네. 정치개혁 부분에서의 선거제도 개편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초의 정개특위가 설정됐을 당시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함께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의당은 6석을 가지고 있는 비교섭단체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장을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이고 위원에 대한 구성도 마찬가지로 네. 전체 의석수 비율에 맞춰 가자라고 하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민주당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점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말씀을 요약해 보면 심상정 의원이 앉아있던 의자를 지금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사실 뺏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오전만 해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심상정 의원을 향해서 용병정치인이다라고까지 직격을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장인찬 평론가님? 기본적으로 저는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스타일도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배경 같은 경우나 성향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정치적 맥락으로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짚어봐야 되는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파악했을 때, 판단했을 때 이 정치개혁,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이 사태까지 오게 된 핵심 원인이 바로 다름 아닌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본인의 또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와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정치개혁 문제로 심상정 의원 정의당과 계속 격돌하게 되는 게 본인 입장에서 달가운 구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뒤에 민주당이 있는 민주당의 용병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감정의 고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네. 심상정 의원 입장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모두 내부에서 100% 연동형 비례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도 이탈표가 상당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치개혁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반한국당 연대로 하나의 그림을 그려서 나머지 3당을 묶어서 네. 여야 4당의 연대 전선을 구축해야만 이 반한국당, 한국당과 맞서 싸운다는 대의로 정치개혁도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가 아닌 나머지 3당의 의견을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일부러라도 더 나경원 원내대표와 각을 세우고 한국당과 대립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이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더 깊어지게 만든 핵심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당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요. 과거부터 이 심상정 의원하고 상당한 구원이 있었죠. 그 당시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좁쌀 정치 그리고 오늘 용병까지 맞섰던 그 투쟁의 역사 말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좀 말을 가려서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의원, 야당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저 집권 여당의 용병 정치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을 향한 대리 협박에 심취해 있습니다. 청와대의 돌격대만을 자처하는 여당입니다. 그리고 의석수 몇 개와 영혼을 거래하고 여당의 용병 부대를 자처하는 야당 같지 않은 야당입니다. 국회는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두 의원 간의 포연자욱한 그런 싸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심 의원의 얼굴은 떨떠름했었는데요. 원래는 사이가 좀 나쁘지 않다고는 들었는데 한국당이 의도하는 것, 정의당이 반감을 갖고 있는 것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상정 전 대표가 이 의문의 일패를 지금 당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의당에게 선거법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자력으로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실은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걸 걸 정도로.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비합리적으로 거세게 막았었던 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소아 그 원내대표도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네. 나경원 대표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공격을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의당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로 들어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좀 아까 김병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네.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이라는 네. 원칙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심상정 원내대표는 갑자기 내가 선거법 개혁에 정치 개혁에서 내가 빠지게 되는 상황이 오네.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은 앞으로 네.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원인이 서로는 이제 그 정의당이 그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의 이런 것들의 원인이 정의당이 선거법을 너무 붙잡고 네. 민주당과 이렇게 협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정의당은 이게 안 가는 게 네. 정의당 때문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네. 사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의 이야기가 들리는 듯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이죠.